아, 현희 씨. 네. 우리 준범이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 크죠? 요즘엔 한참 지금 벌써 180이라면서요. 뭐가요? 키가. 아니 요즘엔 지금 폭풍 옹알이라고 하죠. 말이 엄청 많아. 근데 사실 이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물려받았는지 오디오가 안 비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옹알의 해석 비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오늘 찍어왔어요. 박사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자 준범이를. 준범이 영상을 좀 아. 찍어왔는데 예. 선배님들이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소통을 하고 싶은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예쁘다. 어머 귀여워. 어머,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 어머 많이 컸다. 어머. 아 이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떡해. 어쩜 기뻐. 어머. 미치겠다. 아, 진짜 귀엽다. 뭔가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현희 씨가 인생 정말 성공했다. 성공했다. 오 박사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진짜예요. 아니, 오 박사님, 옹알이 진짜 뭔가 의미가 네. 있잖아요. 지금 영상이 2개잖아요. 네. 첫 번째는 어쩌고 뭐 사랑해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도 방긋 웃으면서 그 소리에 느낌을 아는 거예요, 애가. 따뜻하고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거를 그냥 느껴요. 그래서 애도 웃으면서 나도 사랑해 뭐 이런 거죠. 애가 물론 요 나이 때 그 말은 못하지만 이제 두 번째 옹알이는 처음에는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엎드려 있는 게 좀 힘들어. 아, 그래서 같아. 낑낑대면서 에 하면서 힘들어 이제 말할 줄 알면 아이고 힘들어 이럴 텐데 이제 그 표현을 못하고 힘든 마음 상태를 에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옹알이 뿐이겠어요. 손짓, 몸짓, 행동 하나에 우리 부모들은 울고 웃습니다. 오늘 금쪽 가족 또 어떤 마음에 울고 웃으시는지 금쪽 가족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문을 열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냄새가. 근데 거의 뭐 표정과 포스가 오늘 오 박사님 도와주시려는 다른 인상 또 너무 다른 좋다. 박사님 같으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5살 아들과 7살 딸을 양육하게 된 아빠 김태형입니다. 아. 네네. 아버님 혼자 나오셨네요. 예. 네,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예. 혼자 지금 육아를. 네, 한지 이제 9개월째입니다. 아. 우리 진짜 예쁜 네. 아들 딸 자랑 좀 해주세요. 우선 딸은 7살이지만 7살이지 않게 되게 많이 성숙해요. 네. 저한테 잔소리도 많이 해주고 있고. 7살이요. 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은 많이 활발하기도 하고 명랑하고 교우 관계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네. 근데 표정이 달라요. 딸 얘기하고. 금쪽인 아들인 걸로. 느낌이 아들. 오네요. 완전 달라요. 네, 느낌이 명랑하고 와요.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 진짜? 네. 그러고 있는 아들입니다. 예. 뭐 근데 공부도 잘하고 뭐 교우 관계도 좋고 뭐 활달하고 네.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그러게. 네, 궁금하네요. 네. 우선 화면으로 우리 금쪽이 만나보겠습니다. 저 이제 바로. 8살 터울. 세상에. 어머 애들 아빠. 든든하다. 왜 이렇게 예뻐. 아빠. 네. 눈웃음. 금쪽이에요? 네. 노래도 잘하고. 세상에. 아, 와 뭐야 이거. 90번. 와. AAA. 우수상. 발명 아이디어. 이야. 정나은이 또 지금 너무 부러워하네요. 부럽네요. 와. 그래도 나온다. 아, 이- 방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9개월 동안? 와. 저 방에서 안 나오는구나. 화장실? 밥 먹을 때? 그것도 밤에 나오네. 화장실. 아무도 없을 때. 아이고. 아이고 사춘기인가. 밤새 저렇게 뭐 보나 보다. 아이고. 아니,
진짜 굳게 닫힌 문이 마치 네. 세상과 정말 단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니 9개월 동안 뭐 방이 뭐 넓고 큰 것도 아니고 뭘 하고 있나요, 그럼? 온라인 게임하고 네. 온라인 방송도 조금 하고 보고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장실만 갈 때만 나온다 그랬는데 밥도 그럼 네, 밥은 먹기는 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하루에 한 네. 끼. 진짜 아버님께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정말 마지막 끈이다,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주셨다고요. 네, 뭐 상담센터 강 정신의학과 교수님도 뵙긴 했는데 네.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 얘기를 안 하네. 아. 네, 이렇게 되면 오 박사님 어깨가 좀 많이 무겁겠습니다. 네.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아, 네. 네. 오늘 되게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또 이 청소년 아이가 그렇죠. 자기 어떤 일상이 보여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님도 이걸 가볍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고민 끝에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버님과 아이와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예, 진짜. 과연 우리 금쪽이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방 안에서의 일상을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침에는 뭐 계란 후라이예요. 또 이제 이겨라. 우와, 잘 먹는다. 지금 또 한참 손 많이 갈 때잖아요. 그죠? 맛있지? 우리 아빠가 한 게 전화. 저는 할아버지 잘해주시죠. 이러니까 이제 아빠가 뿅. 아우. 양치하러 갈까요? 양치는 혼자 하세요. 아빠 정리하고 있을게요. 야, 아이고, 저 방이구나. 일어났을까? 근데 아들은. 잘 것 같아. 한밤중일 것 같아. 아, 그래도 문은 안 잠그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문을 잠그진 않네요. 눈 많이 왔다, 도윤아? 아유, 이게 나이가 먹어도 그럼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네. 네. 도윤 8시야. 지금 준비해야지 갈 수 있어. 아빠 깨워줘. 일어나 볼게. 자, 하나, 둘, 셋. 아, 또 힘주세요. 아, 이제 전혀 뭐.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벽에 잤을 것 같아. 게임하고. 일어나 이제 가보자. 오늘은 한번 꼭 가보자. 어우, 너 무거워 이제. 훔촉 안 하네. 갓난애기. 거의 뭐 안 간다는 얘기지 뭐 저 정도의 행동 보면은.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자, 도윤아. 너 할 수 있어, 진짜로. 응? 아니, 할 수 있어. 거의 대답을 안 하는구나. 왜? 졸려서?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다 싫어? 그것도 아니야? 그럼 9개월째 뭐 안 나왔으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빠의 저런 회유도 애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인가 보다. 그치. 혹시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교우 관계 중에 뭐 싸우거나 뭐 이런 일들은 아니 그런 적은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선생님도 전혀 모르시고. 없었고. 네, 없었습니다.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랑 되게 활발하게 잘 지내고 교우 관계도 좋고 누구보다도 정말 잘하고 있어서 다들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일단 학교를 가기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이걸 학교 거절 내지는 학교 거부증이라고. 네. 근데 이렇게 부른다. 근데 학교 거부증은 현상을 표현한 거지. 그 안에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혹시 학교에서 뭐 아이들하고 네. 어려움 무슨 있나? 일이 있었나 네, 뭐 싶은 흔히 거야. 괴롭힘이나 네. 뭐 따돌림이라든가 말 못해. 아니면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뭐 굉장히 창피를 당했다든가 애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어려워하는 건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한 이유일까? 뭐지?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원아. 응?
근데 왜 유치원 버스 안 탈 거야? 왜? 타기 싫어. 아빠는 채원이랑 채원이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야지. 아빠도 일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나는 그럼 살짝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뭐 아빠의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가족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랬지. 말이 청산일수. 아빠를 좀 더 보고 내용이 싶어서. 진짜. 말로 왜 이렇게 저래? 근데 이제 아빠는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근데도 말을 저렇게 하니까. 아유, 눈이 왔구나. 그래서 굳게 닫혀 있어. 야, 눈 떴다, 눈 떴다. 야, 눈 떴다, 눈 떴다. 언제 깼어요? 귀엽게 생겼다. 가야지. 아니에요. 왜? 안 가려. 잠깐도 못 가겠어? 아이고, 참. 내 도윤이는 왜 그걸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부담스러워. 어떤 게 부담스러울까? 아니 그냥 지금 저 카메라 들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아빠를 봐. 나 다시 눈부셔. 어머, 아빠랑 근데 관계도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관계가 나쁘진 네. 않아 보이는데. 그러네. 관계는 좋아 보여. 도훈이 마이크 아. 찰수 있겠어? 네. 어머, 또 하네. 또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마음 먹기가 좀 힘든가? 그러니까 또 사춘기면 이런 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 나가세요 막 이러지. 나가세요. 그럼요. 1시까지 가면 되잖아. 네, 괜찮아요. 도윤이가 학교가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거지. 사람들이 많은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람들이. 아, 사람이 많은 게.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걸 하나씩 네가 이겨봐야 결국은 그 힘이 쌓여서 네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빠는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맞아. 근데 지금 힘들면 아빠 손잡고 가면 되는 거야. 아버님 네.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하루씩 천천히 해보자. 계단도 얘기했잖아. 운동 어려우면 아빠 한 계단만 내려갔다 오자고. 다음날 2계단 내려가면 되고. 어떻게 오늘 한번 내려갔다 올래? 이따가 지금 이거 하고 후다닥 내려갔다 오면 돼. 아무도 없어 오늘. 괜찮아요. 그래도 아빠 얘기를 듣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춘기 그렇죠. 때문에 저러는 사춘기는 거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너 많이 몰라줘서 미안해. 미안할 건 딱히 없는데. 아니야 진짜 많이 미안해. 아빠가 더 많이 챙겼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아빠가 더 힘내볼게. 화이팅. 아, 너무 수긍도 잘하고 얘기도 잘 그러니까. 듣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 너무 착한 아들인데요. 예, 손도 꼭 잡고 스킨십도 근데 잘하고. 조금만 뭐 해결되면 막 금방 좋아질 것 같아. 학교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저희 아이가 학교를 6월 정도부터 안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간 날은 많이 없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될 겁니다. 네, 유급이 되고요. 그럼 내년에 다시 똑같이 2학년으로 다시 다니게 될 수 있어요. 어머, 유급됐어. 잘하던 친구가. 밖에서는 다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왜 우리 아이는 저 안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유, 그렇죠.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 기다리는 걸 제가 못해서 제가 안 달라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괜히 아이한테 더 미안해하기도 하고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하고 있어요.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해도
당장 눈앞에서 그 아이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 찢어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저 방 안에서 지금 8개월 됐는데 뭐 8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 너무 걱정돼. 마음이 닫혀있던. 왜 안 나올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동생도 잘 돌보고. 아유, 오빠들. 아니 굉장히 아, 활동적이고. 악기를 되게 좋아하네요. 어머, 이랬던 앤데.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아버님 마음이 아프시겠다. 아유. 첫 화면부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관계가 나빠 보이는 것 같지도 그러니까. 않고 그렇다고 아이가 지금 심하게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빠가 그렇다고 좀 이상하게 아이를 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도대체 생길 게 없는데 왜 저런 그러니까. 모습으로 됐을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도대체 왜 그럴까? 네,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참 부모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너무 밝고 명랑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그랬던 아이인 것 같은데 일단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가 왔나? 왜냐면 연령은 이제 그럴 연령이니까요. 근데 또 보니까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아빠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해 하실 건 없는데. 또 그렇게 얘기해. 네. 미안할 건 딱히 없는데. 아니야, 진짜 많이 미안해. 아빠가.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빠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라는 뜻으로 전 들려요. 예. 이거는 아빠가 저한테 미안해 하실 건 없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게 어려워서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부모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표현되는 양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어려워하는 건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한 이유일까? 뭐지? 정말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얼굴이 웃음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맞아. 네, 근데 감정적으로 원래 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애가 아니라 상당히 밝고 그랬던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답은 하지만 얼굴에 표정이 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빠 눈도 잘은 안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안 맞추진 않지만 그리고 뭐 아빠를 거부하고 저리 가세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빠 눈도 잘 안 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에너지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왜 흔히 말하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에너지, 뭐에 관심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멘탈 에너지, 뭐 뭐든
이런 에너지가 얘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제일 먼저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우울한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울한가 보다. 네. 근데 청소년 시기에 겪는 우울은요. 가면 우울이라고 해요. 아, 가면. 가면. 왜냐하면 우울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밖으로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상당히 우울한 것 아닌 아닌 것처럼 거죠. 보여요. 그래서 가면을 썼다. 그래서 가면 우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한데 뭐 게임하면서 깔깔대기도 하고 왜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게임하잖아요. 근데 네. 뭐 웃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겠다. 얘가 절대 우울하다는 우울하지 거를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 시기에 우울이라는 건 굉장히 깊은 힘든 감정이에요. 가벼운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우울이라는 감정을 아이처럼 표현하지도 않고 어른처럼 딱 정리가 돼서 표현이 되지도 않고 요 나이 때 표현되는 우울을 부모가 못 알아차리면 물론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울은 죽고 싶은 생각이 증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더군다나 청소년은 충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아이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금쪽이의 마음을 오늘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금쪽이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 금쪽이의 내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잡아주면 안 될까? 오, 뭐야? 기분 좋아 오늘. 여자친구였었어. 예. 게임할 땐 신나지. 바쁘네. 여기서 한 10시간 앉아있죠. 왠지 한 엉덩이 네모되겠다. 12시간이요. 12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 최소. 와. 근데 저러면 진짜 학교하기 싫겠다. 컴퓨터 계속 있으면. 일단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잘 씻지 않는 거는 기본이고요. 양치를 안 한 지, 칫솔을 질로 양치를 안 한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칫솔이 굳어서 지금 막 노랗게 변해 있는 상태고, 얼굴 주변이랑 목 주위에 이제 여드름 같은 게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러게. 뜯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네. 피부에도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또 손톱, 발톱도 좀 귀찮아서 많이 안 깎고. 아이고. 아, 저런 거 깎을 생각도 안 하는구나. 아, 왜 또 병원이 왜? 아유. 깔끔하게 조치 잘 하신 것 같은데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수술하셨어요? 네. 아이고, 세상에. 일단 저희가 이 검사를 6월 달에 했었죠. 예. 근데 그때 그 갑상선 오른쪽에 이제 암세포가 보였죠. 네, 암세포가 보였죠. 아. 지난 6월에 일이 많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갑상선암 전절제를 시행을 받으셨고 아,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관리죠. 예.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 제일 힘든 숙제죠. 의학적으로 상담할 부분 있으세요? 네. 지금 뭐 근데 선생님한테 여쭤볼 게 좀 아니긴 한데 아이가 좀 학교 가는 거 많이 힘들어해서 네. 네.
온통 그 아버님 생각하고 관계가 없는 선생님이지만 예. 누구한테든 그렇게 그렇죠. 예. 맞아. 나 답답하고 본인 몸보다 아이 그렇죠. 걱정이 더 많이 되시네. 그 아버님의 어떤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잠도 잘 주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아이고. 아휴, 선뜻도 못 들어가세요. 마음을 추스리고 노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네 아버님이. 야. 지금 하는 게 뭐야? 발로란. 이게 바로 야? 네, 항상 하는 거. 아, 일단 저는 A 지킬게요. HK가 뭐야? A 지킨다고. 예의? A. 여기. 지금 내가 있는 데가 A예요. 아, 여기 지킨다고 지금? 아우. 네. 아, 지금 여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네. 브리핑하는 거예요. 아, 아버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버님 너무 착하시다. 옛날에 저희 엄마 그냥 코드 그냥 뽑아버리고 막 그럼요. 두꺼비 키보드 내리고. 부셔버리지. 브리핑하는 거예요. 어메. 학교 아직도 별로? 예. 그래. 알았어. 아, 아버님 저거 저런 진짜 행동이 더 힘든데. 마음 평상시에 아파.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신가 봐요. 아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좀 9개월 동안 아유, 뭐 한 많은 해도, 일들이 있을 한 해도 안 됐으니까 또 저런 네. 시작했지. 아이고. 여기저기서 한숨만 쉬시네. 그러니까. 어? 어? 되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사이실래? 내가 뭘 말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재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아,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4월에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였는데요. 근처에 있는 공원을 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안에 있던 7명 중에서 저희 아내만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아유. 바로 옆에 저희 딸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안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상처가 없었고요. 나머지 운전하신 분들하고 같이 동승하신 분들은 좀 골절된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 아이만 좀 큰 부상이 없었고 그 덕에 아내가 가게 됐습니다. 아유, 엄마가 지켜줬나 보다.
어머님이 다. 아, 애들 좀 지켜줘. 난 지켜줘. 나 더 열심히 할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어머나. 당신보다도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세상에 어떡해. 가서 또 잔소리 해줘. 미안해. 진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엄마였어요.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 멘탈까지도 다 엄마가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은 노력을 항상 했기 때문에 엄마가 안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세상에.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엄마, 나 다음에 나 크면 엄마 보석함 가져가도 되지?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재훈이 또 올게. 네, 정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너무 또 떠올리기 싫으시겠지만, 떠올리기 어려우시지만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금쪽이도 그럼 그때 거기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 아이는 네. 학원에 있었고요. 네. 그럼 학원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네, 학원에서 연락받고 오고 싶어 해서 저도 오라고는 했었는데 네, 상황이 좀 안 됐고요. 왜냐면 계속 네, 뭐 마지막 본 것도 없이. 와, 세상에. 내 눈을 감은 상태로 보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 순간에 금쪽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저도 너무 경황이 없었을 때라 예. 아버님도 슬픔이 너무 크셔서. 네, 그럼요. 맞아. 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죠.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요. 어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느닷없이 몇 시간 전에 통화도 하고 네, 맞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요. 내 옆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상태가 됐습니다. 이 금쪽이와 이 가족에게, 이 아빠한테 뭐라고 위로를 한들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네. 떠나신 그 엄마에 대해서 금쪽이가 느끼는 거와 또 둘째가 느끼는 거와 남편이 느끼는 게 다 위치와 입장이 다르니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과 또 그것을 아파하는 방식이 다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딸은 엄마 진짜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아들은 그 깊은 고통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금쪽이한테 어떤 면이 보이냐면요. 엄마의 세상 떠남, 엄마의 사망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 그러니까 머리로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denial 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건데요. 이 아이는 왜 엄마의 이러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마음으로는 왜 부정하는 걸까? 왜 못 받아들일까?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글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썼던 일기장을 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못 보고 있거든요. 막 겁이 나요, 사실은.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저는 그쪽의 마음이 좀 이해가 많이 돼요. 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렇죠. 고통스러우니까. 받아들이면 너무 그냥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부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특히 중학교는 공부량도 급속하게 많아지고 네. 또 아까 보니까 공부도 꽤 잘해서 또 좀 이 아이의 진로에 맞는 그런 학교를 좀 준비시키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면으로 엄마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네, 많이 있었었죠. 어. 네. 그 4월에 그랬으니까 그 전 겨울 방학 때만 해도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게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이런 데서 피드백이 왔을 때 숙제를 잘 안 해온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집중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엄마랑 갈등이 좀 꽤 있었었어요. 안 계시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네. 내주는 숙제 뭐 안 하면 숙제 하라고 되게 잔소리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네. 모습인데 근데 언젠간 엄마한테 야 내가 그때 그래도 너 그 좀 선행시키느라고 내가 너무 너한테 심하게 했다. 이 말을 아마 듣고 싶었을 거예요. 네. 나중에 몇 년후라도 대학 가서 이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애 마음속에는 엄마 제가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에휴 어려가지고 엄마 속상하게 해드렸죠.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줄 엄마가 이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머리로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면 지금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금쪽이 정말 오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 9개월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또 너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금쪽이를 어떻게든 학교에도 보내시고 일상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함께 화면으로 보시고 또 오 박사님 설명 듣겠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배터리를 안 챙긴다? 누가 왔다.
안녕하세요. 아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선생님하고. 친구들 일부러 또 이렇게 와주셨다. 아버님께서 이제 백방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지금 찾아보는. 아,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또 그죠? 교우 관계도 좋으니까. What did you do, man, bro? 도윤아, 잠시만. 도윤. 들어가도 돼? 네? 들어가도 돼? 네. 진짜? 네네. 아, 안녕. 안녕. 나올 수 있어? 저런 모습도 친구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그러게 같은데. 참. 근데 이제 노력은 해야 되니까. 아유.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네. 어허이. 어머,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지금 거의 9개월 만에 뵙는 건가요? 아니 2번 정도 더 뵀었습니다. 2번 정도? 예. 친구들이니까. 아, 세상에. 원맨아 놀래라. 원맨아 놀래라. 왜 사람 3명이 갑자기 어우. 쑥스럽고 낯설고 쑥스럽지. 어색하고. 짧아졌지? 안 들래? 진짜 여기야. 아 여기 앉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 아니 돌려. 블라인드 테스트인가? 낯설구나. 여자 보는 것 같다. 그래도 반가워한다. 그래도 웃는다. 친구들도.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더라? 요새 뭐 게임 방송한다며. 네 아마도요? 그럼 학교 나와. 놀자. 학교 나와. 놀자. 내년에 밤 배송 잘 되면 되지. 아예 무시하는군요. 아예 그냥 대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거는 1.7점 10버전이라니까 몇 번을 말해. 재밌다. 니 근데 이렇게 방에서 게임만 처음이면 재밌다. 아빠가 안 혼내죠? 응. 아빠가 미안할 너- 것 같은데 나. 나도 좀 좀 죄송할 것 같은데. 어. 나도 좀 죄송할 것 같은데. 게임만 처음 적이 있어. 나만의 상점을 안 열었네. 그만큼 내가 룰 안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네가 와야 다 옛날처럼 다시 그래도 밴드랑 조금씩 하고 그러잖아. 맞아. 타임아웃. 소리 좀 줄여. 거의 쳐다도 안 그런 얘기가 안 들리지. 자기 마음 얘기가 힘든 것 같아. 지금 뭐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쉽지 않아서 참 아직도 계속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럼 출석 일수가 좀 정확히 어느 정도 남은 거죠, 저희가? 지금 다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학교에 나와줘야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한 번이 참. 와, 유급하면 더 힘들 텐데 금쪽이가. 아, 유급을 또. 유나. 네? 선생님 이제 가신다고 하셔갖고 잠깐만 인사 좀 하자. 앉아갖고 아이고야. 먼저 가신다고 하셔서 인사 한번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 거야? 올 수 있겠어? 3학년 올라가야지. 아닐걸요? 아닐 거야? 네. 무슨 의미가 있어. 안 올라가 3학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닫아버렸군요. 도윤아, 잘 있어? 안녕하세요. 갈게. 다음 주에 꼭 보자. 대답은 안 하네. 끝까지 대답은 안 하네요. 와라. 선거는 꼭 와. 선거는 꼭 와라. 꼭. 응? 빠이. 혼자 나왔군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야. 아휴. 이야, 세상에. 드디어. 기빨려. 으아! 빠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가면 그냥 우울하지만 친구들 있을 때는 또 웃기도 하고 그냥 일상 대화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전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생활 속의 대화는 아예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지금 금쪽이는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뭐 가정교육이나 이런 거를 잘 배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성의를 다해서 본인을 걱정해서 온 친구들과 와주신 선생님께는 나름 자기가 애써서 정말 애를 쓰더라고요. 애써서 기본 도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가고 선생님이 가시니까 와 이제 나 혼자가 됐다. 그러면서 뒤에 기빨려 이렇게 얘기한 면이 이거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의 여력이 없어서 나름 애썼어. 이제 혼자가 돼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거는 고통에 대한 회피이자 에너지를 좀 세이브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버님도 진짜 집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저렇게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가끔 막 혼내고 짚기도 하실 텐데. 그래서 아버님 너무 좀 힘드실 텐데. 저는 그 좀 끄고 아빠랑 얘기 조금만 하자.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 봐. 이제 조금만 그만하고 아빠랑 얘기 조금만 하자. 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할게요. 게임은 끝났어요. 잠깐 휴대폰 덮고 잠깐만 여기 아빠 좀 봐봐. 지금 누인이 아빠랑 약속한 것들 지금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는 진짜로 아빠가 더 이상 한계가 너무 많이 왔어. 그 학교는 아빠가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네가 학교를 대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얘기했잖아.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면 검정고시 모의고사를 보고 지금 8개월이 넘는 동안 시간을 줬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계속 기다려주면 돼? 그래서 너의 생각을 지금 듣고 싶어.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 이미 정해버렸는데? 마음을? 안 가겠다는 건가? 어떻게 정했다는 거지? 왜 그렇게 나를 억압하는 거야, 진짜. 나한테 자유가 없네, 그러면? 자유는 지금 너보다 많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없어. 그렇다고 컴퓨터를 열어주는 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쵸, 확실히 컴퓨터 열어주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게 훨씬 쉬울 테니까요. 아이고, 그런 충동적으로. 오늘 그럼 컴퓨터 몇 시간 했는지 기억나?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나도 살기 힘든 제 인생에서, 제 가정에서
진짜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제 가정과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살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유일하게. 저 유일하게 살 이유가 그거예요. 게임이 또 그런. 아이고, 어려움이 있다. 살 이유가 필요해요. 이 말이 너무 아프네요. 하루는 제일 힘들 때가 집에 올 때요. 집에 올 때. 뭐 퇴근을 해서 집에 오거나 뭐 병원 진료를 위해서 이제 집에 오거나 할 때입니다.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들을 봐야 되고 또 이 집에서 살고 있던 아내의 모습을 점점 가까이 본다는 생각에 또 힘들고 또 매일 엄마 찾고 있는 둘째 아이한테도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자꾸 의문이 드니까 힘들고 그래서 집에 올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버님도 정말 지금 가까스로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누구보다 우리 금쪽이처럼 아버님도 모든 걸 회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예. 네.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방법보다는 이 가족 모두가 또 특히 우리 금쪽이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더 먼저다.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아마 좀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요. 이 아이는 동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살아야 되는 동기를 잃어버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하루만 나와. 그러니까 그걸 왜 얘는 모르겠어요. 알지만 뭐 학교를 하루 더 나가서 수업일수를 챙겨서 학년을 올라가는 거 뭐 저한테는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저한테 가치도 없어요. 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청소년식인데 청소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도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이제 성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자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나이거든요. 중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금쪽이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이 소중한 가족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한 아내이자 엄마인데 이분의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앗아갔어요. 이건 부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저는 얘가 동기를 잃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뭐해, 뭐. 그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 덧없는데. 저는 애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좀 표현을 하나요? 네, 했었었어요. 어머. 우리가 느닷없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요. 세상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하하호호하고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정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면 방 밖을 나가는 게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방에만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집 밖을 나가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그런 두려움 때문인 면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우리 금쪽이는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방문만 닫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의 문을 세상을 향해서 꼭 닫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은 어떨지. 아버님도 제일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금쪽이 속마음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한 우리 금쪽의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게 와서 앉을지도 궁금하네요. 아유, 안 줬어. 안 좋다. 나와줘서 고마워. 방에서만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방 안이 나한테는 제일 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 하면은 그걸 대처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사실 나는. 아유, 박사님 말씀하시기만.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있어서 내가 항상 하던 것들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 안에만 많이 있어. 아, 가렵다. 아유, 속상해라. 밖에 있으면 사실 주변을 많이 보게 되잖아? 그럼 약간 생각이 많이 나더라. 아, 그랬구나. 그치. 생활하는 집이었으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데라든지 아니면 많이 갔던 단골 같은 거 생각이 좀 많이 나. 많이 갔던 단골 화내면서 나를 좀 그러니까 되게 자상하기도 하고 가끔은 조금 화내면서 나를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 그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어서 다른 그 존재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엄마 말 되게 많이 들었었고 엄마랑 많이 대화했었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안 계시니. 심지어 학원 같은 데도 엄마가 막 데려다주고 병원 같은 데도 데려다주고 했어서 좀 내가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던 거지. 아빠를 생각하면 어때? 아빠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힘들어도 그렇게 잘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아빠가 해주는 거 다 받기만 하고 아빠한테 뭐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보고 답장 좀 해줘. 예. 이제 좀 방 안에만 있는 생활보다 조금씩 나오면서 원래 하던 일상대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우리 금쪽이의 마음을 잘 봤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줬어요. 우리 금쪽이는 엄마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엄마가 없는 일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우리 오 박사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아빠에 대해서는 그 미안함 때문에 그것 또한 그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방에만 혼자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태한, 무기력한 그런 아이인 줄만 알았었는데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정말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버님하고 우리 이 가족분들한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냥 되게 무심하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한 가족이 슬프고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리를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우리 형돈 씨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누군가의 불찰로 인해 생기는 어떤 가족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삶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큰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 들으면서요. 네.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오히려 안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게 진짜 본인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우리 금쪽 처방은요. 네. 바로 생명은 소중한 거야. 살자, 금쪽아입니다. 지금 우리 금쪽이에게는 물론 어떨 때는 너무 슬프고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아프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 아빠와 금쪽이와 동생 이 세 사람은 너무 소중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손을 맞잡고 서로 어깨를 좀 내어주고 서로 좀 기대고 그러면서 이 상처를 조금씩 꿰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아 반가워. 도윤아 반가워. 현진하고. 와줘서 고마워. 오늘 선생님이 로 내려가려고 했었지. 야, 아버님 좀 밖에 계시죠? 아, 네, 그렇게 도윤이랑 하겠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올 때 어땠어? 피곤했어요. 애썼네. 고맙다. 응? 응? 그냥 오늘 이렇게 쭉 녹화하면서 도윤이 가족이 겪었던 불행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굉장히 자세히 알게 됐거든. 사고 이후에 도윤이 삶의 변화가 많은 거니까 그 이야기를 마음 아프고 기억하는 게 힘들어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응? 그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기억이 잘 나? 제가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집에 있는 게 약간 힘들었어요. 사실 집에서 가장 많이 생활을 했었고 가장 많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근처에 삼촌 집으로 가서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제가 안 믿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를 속이는 걸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은 없었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면도 있었네. 그냥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도윤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냥 선생님도 경험을 해봤지만 끝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끝을 알면 좀 그래도 추스리기라도 할 텐데 끝도 모르는. 그래서 내가 너가 아니니까 너의 아픔이나 고통을 어떻게 네 마음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겠니?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것이 우리 도윤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살면서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일상을 살기가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 따라갈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또 따라갔을 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근데 엄마가 준 영향이 많다는 것은 정말 알겠는데 그걸로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계속 좀 마음의 이유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부분 한 부분 찾아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네 마음을 너가 제대로 그걸 잘 이해할 때 알아차릴 때 가장 네 마음의 아픈 부분을 네가 좀 조금씩 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 물론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어.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뭐 그냥 삶? 이거를 살아가는 거는 선생님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너는 되게 중요해. 너 자신은. 엄마가 그렇게 불꽃덩이 속에서 타고 있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많이 슬펐어요, 저도. 알겠어. 아니야, 일단은 이제 저거 아버지, 운동하던 거잖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도 돼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아빠랑 같이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전 아빠랑 같이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야호! 컨텐츠 무산시키기! 방송국 부숴버리기! 이게 나거든.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제가 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다 추정이 되니까 자꾸 좀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이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거든요. 일단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는. 깜깜하고 막막해요. 뭐 아직도 끝이 어딘지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용서해줄 수 있어? 제가 잘못했던 것들 진짜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제 앞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윤이가 잘 사는 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채널 A